대교 그 러닝센터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러닝센터 다 나가 있어요. 공항 과학. 제가 책을 그걸 좀잘 썼나 봐요. 보시면 우선 여기는 앞에를 가까이 넘어갈게요. 오늘은 주로 KGMO가 이제 바로 이제 발표가 떨어졌습니다. KGMO를 위주로 하고 영재원과 연관성,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재원은 아마 조대하고 서울대 쪽이 보통 작년에는 수업이 늦게 있어가지고 9월 29일 있어가지고 앞으로 땡기는 중에 서울대만 뒤에 있고 앞으로 땡겨가지고 작년에 한번 난리 났어요. 왜냐면 갑자기 당겨지니까. 근데 올해는 아마 10월 중순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춰서 8월쯤에 아마 또 설명회를 영재원 쪽 더 자세하게 하는데 오늘도 확인을 하는데 KGM원 쪽에 약간 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1번부터 원리 탐구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는 좋은 식쓰기예요. 좋은 식쓰기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좋은 식쓰기가 어떤 거냐면 쉬운 문제를 저희도 책 보면 원리탐구 보면 책 쉬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용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쉽게 푸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다음 이걸 공식까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에 있는 식들이 좋은 식이래요. 그리고 그 학년에 맞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갈 때 써볼 수 있어요. 학년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글씨 잘못 써서 말로 지금 그러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따가 문제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애들이 제가 쓰는 것들 제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공부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밑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뭐냐면 갈 때마다 다 새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야 안정 외워 그러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 노동을 하고 답을 구하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쓸 수가 있으면 그거라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보면 모든 게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쪽에 관심이 있고 여기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내용도 많고 여기에 관해서는 내가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의 특징은 금방 얘기했듯이 원리 탐구하고 퍼즐이에요. 원리 탐구가 전부 다 정확하고 실수가 과정 중심, 소수령이 전부 다 과정 중심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애들이 이제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책도 안 쓰고 답이 딱 나오면 천재네. 그런데 제가 그 천재는 천재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천재라고 이게 원래 천재는 이런 게 천재잖아요. 요즘 애들이 한문을 몰라가지고요. 일요일을 금요일로 알고 서울대 학생들이 돼가지고 많이 하고 나쁘니까 금일까지 내지 않으면 감점 받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냈다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재앙할게. 시간 안 쓰면 재앙이 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가다가 잘 못한다 그러면 원인은 딱 시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 다 이렇게 야이 무식한 녀석 하자 그럴 때 저 무식 안 하고 똑똑한데요 그러면 화장실을 보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선수령 부리고 자체 계정 전체가 다 자체 계정인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책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애들이 쓸모가 없는 문제도 툭 필요가 없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그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좋은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막 복잡하게 요즘 경시대도 많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애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모의고사는 노동 문제는 하나도 안 내는데 노동층으로 보이면은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 걸 저는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노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재원이나 가보면은 그 시험 문제 보면 애들이 그러거든요. 어려운 문제 노동처럼 보인다 그러면 틀림없이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찾아야 된다. 찾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중심으로 서술형들 전부 수업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스토리텔링형 그 소재 이거는 제가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계속 그 만들고 일주일에 한 3문제 정도씩 만들었어요. 그게 그러면은 1년이면 150문제 되잖아요. 1,500문제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요즘에 이제 많이 시험에 나와요. 왜냐면 요즘 굉장히 긴 문제들이 제대로거든요. 그 수업 방식도 다 전자책판으로 전체를 하고 주 1회 수업을 위주로 해요. 저는 애들이 학원에 많이 올 시간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해결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위로 애들이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뭐 아침에 방학 특강을 하는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10시간 하는 학원이 있다고 그래서 노동 좀 신고해라. 아니 사람도 8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무슨 놈 10시간을 공부를 해? 그래도 잘하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애들한테 정말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써요. 혹시 다 문제 읽어보면요. 필요 없는 거 다 이렇게 아예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그 괜찮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 문제를 그 영재원이라든가 그 대학 부설 영재원 같은 일들 보면은 좋은 문제들 꽤 많아요. 그런 문제를 계속 제가 이제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 있다는 게 많죠. 모의고사를 낼 때도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바꿔서 이렇게 돼요. 매일 평가를 하고 여기 이걸 통해서 매일 평가와 종합평가 잘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저희들이 그 한 학기라고 그러죠. 한 학기 8회는 다 끝납니다. 그 2번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평가와 그 마지막 종합평가만 잘하면 만약에 종합평가 잘 못한다. 다시 시험지 다시 다 풀려고 해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와서 다시 시험 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수업 방식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내용들도 이해가 안 가면 전부 다 제가 직접 수업하고 농담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엄마들이 같이 웃고 애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농담을 근데 그거 안에 들어있어? 그러죠. 엄마들이 보고 뒤에서 보다가 같이 웃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농담도 많이 합니다. 이랬는데 그 수업도 처음에 브리핑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특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원리 탐구는 워낙 알려져서 그러는데 원리 탐구 책은 원래 그 영재원이라는 거 이걸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심화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 식 쓰는 방법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문제를 보여드리죠. 그리고 쉽게 푸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거에 이제 워낙 우리 학원에 그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외에 심화나 개념학습 책들도 뭐 큰 기업에서 책을 못 쓰는 데 가장 많겠습니까? 그 내용 이제 퍼즐이라는 재미있는 내용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다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놨고 원리 익히기라든가 퍼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원 경시대회 제가 여기까지는 모의고사하고 KJ 문제가 괜찮은 쪽 그게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너무 노동력 문제가 많았을 때 거기는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차라리 여기 주음 수업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어머님들이 애들이 아프면 물론 못 오겠지만 어머님들이 아프면 차를 애들한테 라이딩을 못할 때 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옛날에 코로나 때 했는데 그 전부터 정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많이 잘 써보는데 지금도 외국에 들어가는 게 많이 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예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격자 지금 이건 별로 작년 실책인데 재작년에 아마 이거 서울대 쪽에 난리 났습니다. 18명 수학에서 7명이 합격했습니다. 원래 8명인데 엄마가 1명 빼달라고 해서 못했어요. 중학생들. 나도 깜짝 놀란 게 근데 아마 거기 간 애들 중에서 거의 다 아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이 어떤 얘기 했냐면 이게 이상한 현상이어서 아마 이번만큼 사람들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2~3명 합격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아무리 잘하는 학원이니까. 최소한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어머님들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리고 보면 이런 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 좀 어렸을 때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온 학생은 내가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하나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시험 가까이 가면 많이 떨어뜨니까 KJMO도 여기 옛날에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봐서 가능하다 아니다 이거 하는데 그 이외에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장려상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시작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그 언저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그래서 처음 거기로 들어오면 제가 테스트를 봅니다. 교대도 4학년 5학년들이잖아요. 4학년 5학년들인데 저희 학원은 4학년들이 더 많아요. 10명 중에서 7명이 4학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 갑자기 얘들 머리가 확 터지면서 이미 도달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근데 제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도 어머님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답이 막 금방 막 나오고 막 이런 거가 좋은 머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문제 답을 내잖아요. 그거 절대로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복수하는 머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느릿해야 돼요. 약간 느릿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면 얼굴이 딱 표시가 나요. 여기 있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 그리고 질문 안 했는데 금방 압니다. 아 이해 못했구나. 그런 애들이 자기가 이해 안 간다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나와요. 그럼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줘. 또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애들 왜 이해를 못하지? 공부는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공부를 꼭 여기서 많이 있다가 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책상에 많이 앉아있어 잘하기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문제 하나 있으면 생각 안 나오면 지금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 막 찾으려고 뭐 그래요. 잘하는 애들은. 아니면 여기서 막 듣다가 자기가 못 부르는데 갑자기 풀면 만세! 그러면 내성적이라서 밑에 갔어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 잘합니다. 그거 이제 더 상세한 것은 아마 8월쯤에 파이널 때 아마 할 겁니다. 그때 많이 떨어뜨립니다, 제가.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시험 내용들이 서술형이면서 문제 형태가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교대 문제는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과학 가설 문제, 수학 가설 문제, 정보 가설 문제에다가 그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수학하는 애들은 수학 가설 문제 20문제가 나오는데 어느덧 4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제 이게 아마 시대의 흐름이에요.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거예요. 그냥 소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 책 내용들은 현실과 연관됐다. 이런 문제들이 수학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상한 특이하게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증명을 한다는 그런 것들은. 내가 아까 저런 거 했던 거 신기하게 보이는데 모를 때만 신기하지 알고 나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애들이 나도 재능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학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문제는요. 작년에 나온 1번 문제는 제가 그 원리탐구 수업하는데 원리탐구 일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몰라. 조만간에 나타날 거 그때 깜빡 나가죠. 그리고 여기 나와 근데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작년에는 교대가 시험을 잘 못 냈어요. 왜 잘못 냈느냐? 아주 잘하는 애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영재성이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왜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조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재성 판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연대도 좀 그러긴 한데 여기는 조합이 빠졌어요. 이 조합이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으로 보이는데 노동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게 영재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합이에요. 서울대는 지금 여기 이번에는 한 문제 나왔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배워할 때 그때 8명 합격할 때는 거의 다 조합이에요. 내용적으로 다. 그러니까 아마 나한테 배우는 조합을 많이 배워서 그런지 애들이 엄청 쉽다고 그러는데 보통 쉽다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함정을 모르니까. 그리고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갔다 오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몇 문제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못하는 애들 몇 문제 쉬면 쉽다고 해요. 쉽다고 하는 애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애들이 쉽다고 하는 거 떨어졌을 거라 이거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왜 그걸 다 합격을 해버린 거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 애들이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영향이 컸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굉장히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걸 경우의 수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식세우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만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쉬운데 애들이 그런 걸 찾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경시대를 통해서 딱 노동으로 갖고 쓰다 보면 애들이 지쳐서 시간은 많이 하는데 그런 거보다 팔 운동하고 있다. 머리 운동하고 있고 팔 운동하고 있는데 어머니들 누구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놀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서술 이게 S가 뭐냐 스토리텔링 형태는 현실과 연관된 문제인데 요거는 그나마 작년에 적게 나와요. 그 전해에는 엄청나게 나왔어요. 대부분이 여기는 스토리텔링 다예요. 그리고 연대는 이거 단답형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 애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은 데는 단답형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단답형을 통해서 아마 여기서 걸러낼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저희 책에는 다 이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긴 것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을 판별을 하는데 애들이 그 판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이런 내용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식을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게 애들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해놓으면 이제 식수를 그래서 좋은 식수기라고 하죠. 식을 딱 쓰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들 그것도 식도 요즘에 식수라고 그러니까 소설처럼 막 쓰고 있어요. 그건 수학이 아니고 소설 쓴다고. 그거는 이제 식은 어떤 거냐 수식으로 쓰는 한눈에 탁 보여야 돼요. 그리고 쓰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꼭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첨삭을 다 해요. KGMO도 있다고 하는데 KGMO도 단답형이지만 저는 공부할 때 시험 낼 때 전부 다 소설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만 내가 단답형으로 해서 적응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입상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좋은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할 수 있게 이런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선생님의 목적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작년하고 다 근데 기하가 종합 창의력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조합이라고 아마 올해는 조합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거 안 나왔잖아요. 가서 이렇게 애들 가르쳐보고 선생님도 가르쳐보고 교수님 가르쳐보면 용지가 아닌 애들도 있는데 이럴 겁니다. 시험 문제 잘못 냈고 지금은 알 거예요. 지금은 알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 관련된 문제들이 올해 작년에는 감소했는데 올해는 또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선행학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대는 작년 체감 난이도가 좀 낮았고 그리고 서울대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연대도 체감 난이도가 낮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면접이에요. 면접. 여기서 이제 면접에서 당당히 많이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점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자기가 어떤 내용을 썼는가를 이게 표현을 했던가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연대는 새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때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육청도 네 문제예요. 3학년들은 그 수학, 과학, 문화이고 5학년들은 수학만 보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제 이제 생각인데 3, 4학년 때는 교육청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때 5학년 때 교대에 가는 게 저희들 우리가 권하는데 제가 바깥 친애들이 있어서 4학년 때 학교를 많이 해요. 너무 빨라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중1도 갈 수가 있는데 6학년, 중1 때는 나는 또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 대입 해야 되고 바쁘니까 6학년 때는 가서 중1 때는 가지 말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3, 4학년 때 교육청 3학년 때리면 4학년 돼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4학년, 5학년 때 교대 연계를 봐서 4학년 때 학교 하면 좋고 5학년 때 학교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대 연계원도 이렇게 가는 거. 그 사이에 이제 각종 경시대회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괜찮은 경시대회를 이렇게 첨가를 해서 제가 이제 KMC를 모의고사를 한 이유가 또 번선이 있어요. 번선이 있기 때문에 소수형 형태여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KGM은 문제가 좋아요. 여기 KGM 보면은 보통 한 작년상이 한 50점 정도? 50점, 한 여기는 65점, 75점이랑 80점. 그 금상 풀려면은 만점 맞든 거 하나 틀리든 거 어쩔 때는 2개까지. 근데 그 문제들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노동 문제가 없어요. 수학적 이론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점짜리가 어떨 때는 많이 나와요. 1회 때 100점짜리가 1회 때가 쉬워가지고 1회 때 저희들 엄청나게 애들 많이 왔거든요. 나한테 한 얘기가. 나한테는 애들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 들리는 소리가 100점짜리가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 명도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아니요, 많대요. 내가 4개 할까 그랬어요. 한 명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애들이 그 노동처럼 보이는데 노동이 아니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맞힌 것 같아요. 이따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것도 어떤 문제냐면 큰 학원에서 25문제, 25문제 중에서 24문제를 설명을 써놨어요. 한 문제 설명을 안 써놨습니다. 그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문제예요. 왜냐면 무슨 문제도 선생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 올릴까 했거든요. 이것도 잘난 척도 할까 봐 또 욕먹어요. 그래서 설명이 할 때만 내가 해줘요. 근데 그 문제를 또 KMC에서 그대로 냈어요. 그림까지 똑같아. 왜냐하면 전형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 내용을 모르면 전형을 못하잖아. 나름 전형을 해야지만 그 문제 똑같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도 똑같은 문제 절대로 안 나오죠.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좋은 식을 써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필요한 식들을 이렇게 쓰는 습관들이 길다 보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금방 압니다. 식만 봐도 얘들 공부 잘하겠다 그때 금방 알아요. 그렇게 이 모기들이 옛날에 파리들이 이렇게 달아다니면 내가 애들한테 농담나오고 야 너희 나라를 빨리 가 그랬거든요. 애들이 무슨 파리가 어디 모르는 나라인데요. 어디 사업주겠지 그런 애들 묻고 그래요. 내가 농담을 있다고 애들한테 많이 하는 게 그 이유가 애들이 지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농담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머리를 잘 굴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 수학자 중에서 3대 세계 수학자가 3대 수학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누구죠? 가우스, 뉴턴, 알케네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가 그 중에서 그러다 보면 애들이 지식 좀 늘어나지. 3명 중에서 가장 야한 수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몰라요. 애들도 야하다는 뜻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알키메데스요. 먹이랑 깨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그것까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알키메데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뭘 것 같아요? 아마 그 조만간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내가 농담을 해놓으면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 있어요. 뭐야 그러면? 그건 내가 몇 년 전에 한 얘기야. 버섯을 좋아한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십시오. 이해 안 가신 분들이 계속 많이 계세요. 그럼 집에 가서 한참 있다 지금 혼자 막 웃으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갔다고. 근데 다른 사람 웃으면 나 같이 웃다가 옆에 찔러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이해 가시면 혼자 웃으시는 분이 여기 그러면 여기는 이름 써달지 말아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금상받은 학생들은 내가 그 KJM에서 한국 5만원씩, 5만원씩 준다. 이번에 나온 거 5만원, 3만원, 만원. 애들한테 그래야지 그 돈에 눈이 멀어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날짜는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가 이제 접수 기간이고, 지금 현재 정확히 1학기까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그 강좌가 2개가 열려 있는데 이거 1월부터 마감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학생 있는 애도 있어가지고 미리 그 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만 남아 있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여기를 좀 대기를 했다가 애들 필요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 아닌 분들은 왜냐하면 입상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하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생고생 시키면 안 돼요. 그때 천천히 원리탐구도 천천히 해서 내년에 가서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공부를 하자는 데 목적이 뭘 좋은 상태하면 좋죠.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GMO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KMO도 많이 했는데 KGMO가 없을 당시에는 KMO로 가면서 애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고생을 죽으라고 많이 한 거죠. 지금은 KGMO를 통해서 여기 은상이나 금상 정도 타고 나서 KMO로 가면 또 수월해요. 내용 자체가 KMO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영재원과 KMO가 중간쯤 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좋아요. 또 얘들 머리를 좀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중에서 거꾸로 이렇게 되나요? 문제를 거꾸로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답이 19를 가지고 972를 만드는 건데 972로 19를 만드는 여러 문제 이렇게 막 거꾸로 내가지고 근데 애들이 잘 모르는 내가 보기에는 애들이 와서 애들 잘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똑같은 문제 나왔었는데 거꾸로 내도 똑같다고 하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J영어 특강은 주관식 서술형을 테스트 전체를 첨삭을 2번 합니다. 적용 한 번 하고 내가 마지막에 하고 첨삭을 하고 이게 영재원 대입 이 시간대가 교대 영재원 대입 시간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교대 영재원을 가는데 아마 그 날짜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한 달 반쯤이나 발표를 하는데 8월쯤 되는 발표를 할 겁니다. 여기 끝날 때쯤 그때쯤 되면 발표를 하면 그때 설명을 하면서 여기 끝나면서 바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KJM은 영재원 대입의 심화 과정에 대입이 있어도 되고 뭐 식 쓰는 데다 방점을 주지 내가 절대 답 쓰는 거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답으로 채점을 하죠. 그냥 실전 연습이니까. 그 이외에 수업에서는 전부 다 식을 다 보고 식 보고 내가 채점을 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이건 입상의 목표보다는 공부를 하는 데 목표. 그리고 앞으로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거. 그럼 문제 풀 때도 그래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러려면 식은 이렇게 써야 돼. 이거는 쓸모가 없어. 이런 것들을 제가 식에서 다 이렇게 하나씩 따라서 잘 못 쓰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무슨 글씨예요? 어쩔 때 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글쓰다. 그런데 제가 글씨를 못 쓰니까 또 학생들이 글씨를 못 쓰는 학생들 신경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반드시 써라 알아볼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제가 기출문제 변형을 하는데 기출문제 10문제, 20문제에서 10문제를 변형을 시켜요. 왜냐면 기출문제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똑같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를 그 내용을 기출문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나 이런 문제가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20문제를 120분 동안에 주 1회씩에서 4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풀이하고 시험지 주의사항 여기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애들이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는 방법을 모를까요? 특히나 더 문제 여기는 그나마 나오는데 영재원 가서 식 쓰는 거라든가 시험 시간 안배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것도 어머님들이 그때 당시 마지막에 2대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어머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춤으로. 이렇게 오면 너무 많이 직접 오셔도 되고 춤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여기 시험 문제 풀이하는 방법 풀어줄 때는 애들만 풀어주는데 시험지 뭐 할 때는 주의하고 시험 볼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 이런 것도 거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풀어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진정한 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공부도 공부지만 그런 시험 보는 방법 이런 것들 애들이 예전에는 중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많이 해서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걸 잘했거든요. 지금은 시험을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고 초등학교 때도 그 시험 보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게 없고 좀 문제가 쉬우니까 애들이 잘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문제가. 그리고 그러다 보면 푸는 방법을 보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각 회별로 점수하고 문제 풀이는 다 선생님을 드리고요. 영상 중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20문제 정도, 한 10문제 정도 요거 영상을 다시 보내드려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마감대가 못 들어오시면 모의고사 참가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보면 KJMO 보면은 첫해 2019년은 25문제 3시간이었거든요. 이 3시간이 너무 길어서 20문제 줄었어요. 여기 이제 형태를 쭉 보면은 이게 단답형인데 아마 서술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답형들이 너무 뭐랄까 서술형으로 2차가 좀 변선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없어서 좀 나왔고요. 여기는 여기 여름방학 특강이 있는데 특강을 보면 원리 탐구, 이 탐사 이렇게 제가 한 게 4개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걸 다시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에는 아마 아니면은 광고지 보면 설명에 1번 보면 그거 있거든요. 보면 또 QR코드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찍어도 되고
요거는 파이널로서 그 교대 연기형 4, 5학년 교대 마지막 파이널 8회 내지 1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그 90선은 초6하고 중1, 그래서 서울대하고 연대. 여기 이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마 그 스토리텔 형태 중에서 이 문제들은 보면 재밌는 문제들 많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제들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심화 사고력은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보통 영재원, 교대 영재원 볼 때는 여기하고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는 교대 영재원이고, 서울대하고 연대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렇게. 그리고 교육청은 여기까지 와서 S&P 이렇게 하면 교육청, 여기가 초 3, 4, 여기는 초 4, 5, 여기는 초 6,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원리 탐구는요, 이걸 대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걸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그 영재원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다른 걸 따라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얘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 우선 정확한 거면 식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여기 오면 다른 것 떠나서 식 쓰는 것은 분명하게 잘 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방학특강이나 이걸 통해서 해보시고, 아니면 주말에도 더 강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가 수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설명할 때 많이 하는데, 원리 탐구가 연산하고 이렇게, 연산은 제일 중요한 초등학교 때 5학년이라, 그다음 중학교 중학 1학년이라, 3학년이라 이렇게 지금 수업이 있는데, 5학년 1학기가 안 되면요, 여기까지 안 돼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1, 2, 3, 4 하다니 어떻게 보면 수학 전체, 초등학교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 안 되면 여기 올라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5-1이 잘 되면은 여기 뒤에 가서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는 것 정도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하시고, 여기 가면 소인수분해 같은 게 나오고, 여기 인수분해가 이제 고등학교 여기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돼서 인수분해를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나면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 하고 2학년까지 가고, 여기 고등부로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되면은 원리 탐구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을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심화가, 그 다음에 심화과정들인데, 심화과정, 여기가 아마 다른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가장 심한데 저희는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거가 더 어려워요. 단계가.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은 고등학교 별로 할 게 없어요. 정석으로 얘기한다면 기본 정석 안 하고 실력 정석을 이렇게 해도 금방 할 수 있고, 혼자서 내는 웬만큼 할 수 있어요. 여기 심화가 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음에 또 어떻게 되십니까? 설명해드리고. 여기 프로그램은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파이널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SMP1, 여기 교대 초 4, 5로 했죠.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 다 돼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좀 돼야지 다르게 해결할 수 있고,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거대로 대부분 오세요. 새로운 어른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한테 여기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이 잘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보고요. 왜냐면 설명할 때 내가 그 얘기했던 것을 토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면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그 지식을 받아들 수 있는 그 틀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머리가 좋은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잘 하는 애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해요. 여기서 많이 떨어뜨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여기 들어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니까 방학 때라는 걸 통해서 여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경시대회라든가 이게 영재원뿐만이 아니고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영재원 안 가더라도 이걸 들으러 많이 와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있고, 저희 학원에서 외국 갔던 학생들이 그거 줌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급과정.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그 주니어 수업 끝나고 10주 끝나면 영재원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갈 교육청이 교대 영재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거 약간 보여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원리 탐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쓰고 있으면 어머님들이 아 배우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애들 다 합니다. 사실 처음 갔다고 하면 다 해요. 근데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칙이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순서대로 하다 보면 머리 터집니다 이거. 시간 엄청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800이죠? 이렇게 하면 100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애들 다 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영역에서도 5학년 1학기만 돼도 이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가서 이게 교환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대로 순서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걸 가르쳐주는 순간 그거 안 해요. 또 그리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동그라미를 보여도 이게 뭘로 보이냐 그러면 애들이 돈으로 보이냐고 너랑 앞으로 거지를 할 것 같아요. 이걸로 보이면은 5위로 보여야 된다 그래요. 2호로 보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2호로 보여야 돼? 5위보다 더 맛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5위를 좋아해서 5위로 보인다. 이걸 보면 이게 가장 계산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2 두 개고 5 두 개고 동그라미 두 개 생기잖아요. 7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거 4 곱하기 7 해서 28 이렇게 하면서 좀 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 곱하라고 성질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100에다 이렇게 하면 777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소인수분해가 저학년 때에서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걸 통해서 역으로 소인수분을 통해서 암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축소하고 되는 거죠. 이 동그라미 이거 5 두 개, 2 두 개로 보여야 돼요. 여기 3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다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5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그냥 머릿속에 숫자 딱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그래야지 시간이 남죠. 그래서 애들이 원래 처음 들어오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목표가 뭐라고 제가 기억하죠. 아마 오신 분들은 알 텐데 목표가 놀자입니다. 얘가 놀자 얘기 쭉 하다가 왜 식을 좋은 식을 써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놀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노동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다음 시간이 남으면 그때 놀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면 줄어들어야 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식은 왜 써야 되는지 이걸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로 야 이게 왜 식 안 써? 식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해봤자 100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딱 봐서 아 내가 식을 써야지 이렇구나 이 식이 더 좋구나 이걸 본인들이 터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금방 좀 가면 애들이 확 변해버려요. 아예 애들 자체가 그 공부하는 방식이 확 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나온 겁니다. 근데 숫자가 클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더 센 거 여기 이 숫자 2자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자. 이거 보면 여기 똑같은 게 4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동그라미 2개 붙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금방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더라도 그걸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 대신 해야 될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약수가 5학년 1학기에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물론 이게 좋은 식이 되죠. 이거 쓸모가 있고 여기서 약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봐서 1 곱하기 3,000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식들이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여기도 보면 소인수분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1, 2, 4 여기서 나오는 게 1, 3이니까 3개에다 하나 하니까 6개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저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걸 얘기를 해요.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그냥 제일 여기 그냥 1, 2 그냥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답이 많이 동그라미 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노동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 답이 많이 동그라미 친다? 절대로 써지지 않아요. 이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는 것은 그거는 안 좋죠. 그리고 그런 문제 노동을 많이 풀었고 다 맞았다고 엄청 공부 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돼야지 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하고 10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걸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이 안 하니까 자고 노는 게 낫긴 하겠죠. 엄마들은 편하겠지만 애들은 그렇게 하면 참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밥 시간이 없는 시간인데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게 엄청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 넘어갑시다 이거. 여기 아까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거꾸로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 문제 보시면 자연 19를 KGM은 일본 그때 설명 안 올라 아니고 작년 문제가 작년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KGM 할 때 여기 보시면 앞에 설명은 요즘 이제 대부분 설명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쭉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6은 2, 3, 4를 통해서 곱이 최대가 되는 수를 쭉 순서대로 한 다음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놨거든요. 762가 되는 최소수를 구하라. 그런데 KGM형 문제에서는 거꾸로 이렇게요. 이렇게 설명이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게 설명인데 뭐냐면 19를 가지고 합을 곱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꾸로 나왔죠. 어디 한번 볼까요? 19는 이제 2하고 3을 비교하고 내가 할 때 공부시킬 때는 2하고 3을 비교해보고 3하고 4를 비교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 아무리 나와도 다 풀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그런 형태. 그래서 공부 그렇게 시켜요 제가. 왜냐면 그 문제만 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 19는 3이 가장 곱하기 가장 커요. 그러면 3을 이렇게 셋, 넷, 다섯, 15가 되죠. 그 다음에 4, 2나 4가 같이 이렇게 곱하면 81에다가 곱하기 3, 3 곱하기 243 곱하기 4, 3, 4, 12, 4, 4, 16, 7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낸 문제 이거를 이렇게 구하라 하는 건데 여기 거꾸로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바꾸는 정도지. 근데 애들이 이제 여기서 3위 중에 3위 크냐, 4가 크냐, 아니면 2가 크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처음 본 문제다. 그러면 처음 본 문제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따져보는 노동을 하는 습관도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일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1회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KMC에서 26번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근데 그림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그림은 가로 길이가 2cm고 세로가 있을 때 그 KGM에서 20cm, 10cm 나왔거든요. 그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8개를 영화의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과의 선을 따라 가장 길게 연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문제가 거대 영재원하고 얘도 비슷한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 이렇게 잘라서 만들기인데 이게 한국 그리거든요. 한국 그리기를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이건 한국 그리기 문제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그리기가 가장 아마 이런 걸 알 거예요. 한국 그리기에서 홀수점이 0이나 2개일 때는 한국 그리기가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개잖아요. 이거는 홀수점이. 근데 그러려면 한국 그리기에서 홀수점이 어떤 걸 의미하고 짝수점이 어떤 걸 의미하고 홀수점은 어떤 걸 가다가 막혀요. 짝수점은 나와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홀수점은 막히는 점과 짝수점은 통과할 수 있는 점이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홀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노동을 하고 한 사람이 맞췄나 봐요. 이거를.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100점짜리 없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없을 거야. 한 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그 노동으로 해서 신통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보니까 풀이를 보면요. 이것도 노동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럼 애들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거 노동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라도 기업에서 니은으로 간다면 여기 짝수점을 통과할 수 있는 여기 출발점은 홀수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여기도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로 그걸 없애겠죠. 그럼 홀수점을 또 없애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짧으니까 이걸 없애야 되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없어졌어. 여기가 없어졌으면 여기도 없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짧으면 여기 없어야죠. 여기도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도 홀수 이렇게 하면 이제 없앴으니까 홀수에 또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애고 여기도 여기까지 가니까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면 아마 그러면 이제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홀수점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내놨어요. 뭐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저는 모의고사 내면은요, 이거 더 어렵게 내놔요. 그래도 애들 이해하는 데는 귀신처럼 하나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다 풀어버려요. 그럴 경우에 내가 그래요. 너는 영적을 합격하겠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영재고 목표로 해서 공부를 못지 않은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잘하면 영재 한번 시험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목표를 안 하고 오는 학생들 꽤 많아요. 그럴 경우에 공부를 하다 보면 영재성이 트인 겁니다. 어머니들 보기하고 달리. 그럴 때는 한번 시험 한번 보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내가 가라고 하는 거는 반쯤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라 하지.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거기에 이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입장 가능성이 있어야 제가 하는 걸 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애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좋겠습니까? 애들한테 애들 고생시킬 절대 좋지 않죠. 커서 욕먹을 거거든요. 저는 절대 커서 욕을 안 먹고 요즘 그 대학생 돼가지고 저한테 오는 애들 꽤 있어요. 그 외국에 갔던 애들이. 여기는 요게 아까 얘기했던 1번 문제도 내가 시험이 나올지 몰라 그랬는데 그냥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 그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중요한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변형될지 나도 몰라.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보는 순간 또 나타나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니면서 보면, 지금까지 하는 내용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정치생활에서 경제교육을 공부하는 방식은 우선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고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량을 줄여주는 방식인데, K제목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부 내용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많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너무 점프를 해도 안 돼요. 밑에 부분이 다 돼 있잖아요. 점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에서 뭐 중학교부터 아래도 정석 갖춰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큰일 나요. 거기서 몇 바퀴 돌면 중학생께 이해가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가 밑에 무너져버려요. 거기서 어쩌다 살아남는 애들은 그런 능력을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몇 명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원 테스트라는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역적 문제 지향이라는 거 뭐냐면 공식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꼭 그 풀이를 식을 꼭 써서 문제를 풀게 하고 지나친 선행이라고 보면 밑에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선행을 가게 되면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오면 내가 선행하고 그 사고력을 보거든요. 주로 사고력을 보고 판단하는데 선행을 왜 보냐면 앞으로 계속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얘는 뭘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선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가도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현실과 영어는 그냥 어려운 문제, 노동 문제들은 풀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해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책 보면은 그 좋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원과 정시대 하는 이유는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내신 내에서 최상위권에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탐구 보고서가 영재원 하면 아까도 그 박사님 얘기한 탐구 보고서 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쓸모가 좀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 이제 2028년부터 수능에도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러 문제로 나오는 게 아마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장이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면접 대비를 면접은 잘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 취직할 때까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영재원 합격자들은 뭐 식을 잘 쓰는 것과 같은 게 들리고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력으로 문제 푸는 이건 이론을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요거는 뭐 빨리 오시라 이런 얘기 있죠. 물통부를 아래 두 개부터 모든 걸 친다 했는데 그게 얘들한테는 한 번만 와도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가면 또 빨라져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오죠. 늦게 와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